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에 대해 최고세율 30%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시기와 어떤 기업들이 해당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배당주 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선별해 보았습니다. 일시적으로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제외하였고, 배당 성향을 연결 기준으로 할 것인지, 별도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애매한 기업들도 모두 제외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의 최근 배당 성향을 보면 모두 60%를 넘기고 있어서 배당 성향 40%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제일기획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다른 조건인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금 증가에도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제일기획의 직전 3년 평균 배당금은 1,163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5% 이상 배당금이 증가한다면 1,222원 이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2025년 제일기획 배당금 전망에 따르면 1,255원이 예상되고 있고 배당 성향도 60% 이상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기업이므로 무난하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2025년의 전망치대로 1,255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5%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고 자사주도 10% 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엔컴퍼니입니다. 한국엔컴퍼니는 연결 기준으로는 배당 성향 40%에 해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최근 3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 성향 25%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엔컴퍼니의 직전 3년 평균 배당금이 783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5% 이상 배당금이 증가한다면 823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전망치에 따르면 1,100원의 배당금이 예상되고 있고 배당 성향도 25% 이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분리과세에 포함될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배당 성향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에 안정적으로 포함되기 위해 배당 성향을 상향시켜준다면 과거보다 더 주주 친화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도 배당 성향 40%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별도 기준으로 하면 배당 성향 40%는 무난하게 넘겨주고 있지만 연결 기준으로는 3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결 기준으로 해도 배당 성향 25%는 넘겨주고 있고 직전 3년 평균 배당금 대비 5% 이상 배당금이 증가해줄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우리금융지주는 3조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했고 2025년 결산 배당부터 활용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바 있기 때문에 높은 배당 수익률이면서 세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 배당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BNK금융지주입니다. BNK금융지주도 별도 기준으로 하면 배당 성향 40%를 무난하게 넘겨주고 있지만 연결 기준으로는 25% 이상에 만족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BNK금융지주의 직전 3년 평균 배당금은 595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5% 이상 배당금이 증가한다면 625원 이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2025년 전망치에 따르면 715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고 배당 성향도 26%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무난하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해당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2025년 자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과거 평균 배당금 추이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과거부터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이 앞으로도 친화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도 별도 기준으로 하면 배당 성향 40%를 무난하게 넘겨주고 있지만 연결 기준으로는 40%에 해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삼성생명은 연결 기준으로 주주 환원율 50%를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40% 이상의 배당 성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생명의 직전 3년 평균 배당금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도 무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2023년과 2024년에 20%가 넘는 배당 성장을 보여주었고 2025년에도 높은 배당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2026년에 시행 예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무난하게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여섯 번째는 S1입니다. S1은 연결 기준으로도 배당 성향 40%를 무난하게 넘겨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S1의 직전 3년 평균 배당금을 보면 2,633원을 기록하고 있고 5% 이상 증가하려면 2,765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2025년에는 2,750원이 전망되고 있어서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배당 성향 40% 이상인 조건에는 안정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점진적으로 배당 성장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S1의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과거부터 실적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기업이었고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인 기업이라 배당주로서 크게 장점도 없지만 단점도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는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의 과거 배당 성향을 보면 40%를 넘겼던 적도 있고 40%에 미치지 못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애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화재는 2028년까지 배당 성향 50%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25년에는 40%를 넘기는 배당 성향이 전망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포함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삼성화재의 직전 3년 평균 배당금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화재는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손해보험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배당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KT입니다. KT도 배당 성향을 연결 기준으로 하면 애매할 수 있으나 별도 기준으로 하면 40% 이상은 무난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KT의 배당 정책은 별도 기준 배당 성향 50%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한다면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도 KT는 직전 3년 평균 배당금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를 무난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고 실제로 2025년에는 전년 대비 분기 배당금을 크게 상향시키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는 최근 보안 사고가 일어나며 우려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대응해 나간다면 일회성 요인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 시 분할 매수 대응이 유효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홉 번째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도 별도 기준으로 하면 배당 성향 40%를 무난하게 넘기고 있지만 연결 기준으로 하면 25%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배당 성향을 배당금만 포함을 할 것인지 주식 소각 금액도 포함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지주들과 주식 소각을 위주로 주주환원을 하는 배당주들은 애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금융지주는 매년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3년 평균 배당금 대비 5% 이상 배당 증액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열 번째는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은 연결 기준으로도 배당 성향 40%를 넘기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당 성향 변동성이 심하긴 하지만 배당 삭감을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2022년에는 큰 폭으로 배당 삭감이 나타나긴 했지만 2023년부터 다시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2025년에도 배당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NH투자증권은 배당 성향 40% 이상에도 충족되고 직전 3년 평균 배당금 대비 5% 이상 증액도 보여줄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난하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NH투자증권은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고 배당 전망치에 따르면 현재 주가 대비 6%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기 때문에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증시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간다면 증권사들의 실적은 크게 감소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LG유플러스입니다. LG유플러스는 배당 성향 40% 이상은 무난하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배당 정책을 보더라도 순이익의 40% 이상을 현금 배당으로 지급하고
최대 20%까지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정책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배당 동결을 보이고 있고 2025년에도 동결된 배당금이 전망되고 있어서 매력이 떨어질 수 있으나 꾸준하고 안정적인 지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통신 3사 중 가장 인지도가 낮은 기업이고 성장성이 낮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유의하시어 투자를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포함될 기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배당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기업들 중에서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연결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애매하고 주식 소각 금액도 배당 성향에 포함이 될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까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분리과세된 금융소득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혜택을 크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 상황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조금 더 정교해지고 확실해지는 시기가 오면 추가적으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